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치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능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의 면접 후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입학한 20학번 이준혁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17학번으로 입학한 주민하라고 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이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컴퓨터공학과 20학번 윤석찬이라고 하고요. K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하나로 경희 인재상인, 교양인, 문화인, 그리고 창조인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1차에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 인원을 선발하고 2차에서 면접평가를 진행하여 성적 70%, 면접 30%로 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자의 인성과 적성, 가치관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통찰력, 논리적 표현력 등을 평가하는데 또 정답이 정해져 있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정답을 논리적으로 대답하시면 되는 면접입니다. K소프트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은 없고 서류 기반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20장 이내에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내면 교수님들께서 포트폴리오랑 자기소개서 그리고 생활기록부 내에서 질문을 하시고 3대1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른기회 전형 1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전형인데 국가보훈 대상자라거나 농어촌 학생이라거나 말 그대로 일반적인 학생에 비해서 기회가 두루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그런 학생들을 위한 특수한 전형입니다. 올해는 면접은 따로 보지 않고 순수하게 서류평가로만 판별을 하고요. 그래서 서류평가 70%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 30%로 점수가 환산이 됩니다. 일단 8시 30분까지 입시를 하면 책상에 수험번호랑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찾아서 대기하면 되고 9시까지 수험생 유인 안내나 본인 확인, 가번호 적힌 명찰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3명이 면접실씩 이동을 하여서 면접실 앞 복도 책상에 앉아서 최종 대기하였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면접실 앞에 책상 3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책상 위에 제시문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이라는 게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면접을 보고 있을 때 그때부터 제시문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면접 시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10분 동안 이 제시문을 읽고 본인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우고 근거를 찾아내고 그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기실에서 나와서 면접실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이름이나 학교처럼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하면 즉시 탈락이라서 특별히 주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제가 면접 보러 갔을 때 저희 수능과 선배님들께서 핫팩과 간식을 들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러 나오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수능튜브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다양한 학과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면접을 보는 날이었는데 저희 학과만 이제 선배님들께서 후배들을 응원하러 나와주셔서 되게 기분 좋게 면접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책상이라는 게 방 앞에 있기 때문에, 즉 복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면접이 끝난 인원들이 이동하거나 조교님들이 이동하거나 그런 소리 때문에 주의가 분산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으시면은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고 면접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으실 때는 주변 환경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떨지 말고 잘 제시문만 정확하게 읽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할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춥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미리 준비해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저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주는 편리함을 근거로 하고, 인공지능이 주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인공지능을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예시들을 말하면서 인공지능이 사회화되었을 때는 다양한 부가가치들이 크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발자국에 대한 그 면접 질문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딱히 제시문 면접을 준비를 안 해갖고 그냥 적혀 있는 걸 토대로 그냥 논리 전개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되는 입장을 반박할 근거를 찾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였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은 보통 반대편 입장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생각해 보았다는 것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면접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전부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은 그걸 보고 뭐 정답을 뭐 준비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이런 분야의 문제들을 내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실 수 있어요. 요즘 뉴스 같은 걸 좀 봐라, 요즘 트렌드 같은 걸 좀 보면서 어떤 분야의 그런 주제들이, 사회적인 주제들이 제일 크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에 나오는 거는 그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면접을 보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박학다식하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본인이 어떤 입장을 택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 이 주제 잘 모르는데? 그럼 물어보세요. 교수님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부담감 없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만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K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가장 많았고, 포트폴리오 내용에서 특히 꼬리 질문을 많이 해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뉴 미디어 아트와 게임 예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 책을 읽었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들이 그냥 장수를 늘리기 위해서 책들이라던가 뭐 기타 활동들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넣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꼭 자신의 생기부를 다시 되돌아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신이 작성한 생기부고 교수님이 질문한 거 하나에 대답을 못한다면은 자신의 생기부를 어떻게 보면 뭐 조작했다까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꼭 면접 이전에 자신의 생기부를 쭉 둘러보면서 꼭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K소프트 전형은 공통 질문으로 지금까지 짰던 소스 코드 중 가장 긴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는지 질문이 있었네요. 저는 이게 공통 답변인지 모르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엄청 많은데 그 일일이 줄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그 2000줄 정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질문도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자기소개서에 암호학과 관련된 내용을 썼었는데 이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했는지 그 과정을 여쭤보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압박 면접 스타일로 질문을 하셔갖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기점으로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RSA 알고리즘과 관련된 연구 외에 수학적으로 암호학을 연구했던 경험을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제 자소서가 궁금하시면 여기 상단 링크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일부러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틀린 내용을 질문하시거나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적었던 프로젝트 중에 C 언어로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다시 C 언어 유사 코드로 복구하는 그 프로젝트를 적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물어보시다가 칠판에 써보라, 원리를 칠판에 써보라 해서 제가 일어서 갖고 칠판에 써보기도 했고 그 막 기계어랑 어셈블리어가 사실상의 동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는데 기계어랑 어셈블리어는 다른 개념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이거 여기서 반박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받고 머리가 하얘졌었는데 그 면접관 분께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뒤에 제가 생각을 한 나름의 제 논리대로 잘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냥 대놓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잠깐 시간을 달라. 너무 당황해서 그냥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얘기하다 보면은 근거가 빈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면접 때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없어요. 그 면접관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교수님 경희대학교로 삼행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차게 말했는데 교수님께서 됐습니다 나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전공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전공에 아는 내용이 없더라도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이 학과를 선택한 순간 이 학과에 대해서 애정을 갖기 시작해야 돼요. 이 학과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분야들이 있구나. 거기서 꼭 본인이 하나라도 정확하게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말할 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면접할 때 뭘 하고 싶냐,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싶냐, 그거에 대한 대답 하나는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사실상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건 근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생기부 다시 쭉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한 자신감이 생길 거고, 그걸 바탕으로 면접에서도 좋은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학과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왜 지원을 했냐라는 질문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이라는 트랙에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커리큘럼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학과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면접관 분들의 역질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자신이 펼친 그 주장과 논리를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서 워낙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사용했던 기술이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연구 활동, 연구 내역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힘든 시기인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꼭 저희 학교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고등학교 3학년, 심지어 코로나까지 이겨낸 그런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이니만큼 저희 선배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본인이 무엇을 위해 뛰었는지 잊지 마시고 자기 자신 그대로 자신 있게 면접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후배님들 내년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학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봐요. 안녕. 제가 그 후배들 밥 사주려고 요즘 저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 좀 사드리겠습니다. 밥 좀 사드리겠습니다.